오늘은 형용사의 어미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독일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챕터를 꽤나 어려워하기도 하고 많은 경우 무조건 달달 암기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독일어의 형용사 어미 변화는 먼저 그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실제로 외울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독일어의 형용사 어미 변화 규칙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문법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그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형용사 어미 변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예를 좀 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gut, rot, kalt, laut, groß 형용사 어휘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휘가 어떤 단어와 함께 문장 안에서 의미의 전달로 쓰이게 되면 그냥 그 형용사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이렇게 붙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기된 철자들처럼요. 예를 들어서 독일어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하죠? 맞아요. Guten Tag, Guten Tag. 좋은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하는 말인데 Guten Tag이 아니라 여기에 n이 붙어서 Guten Tag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빨간 차, 차가 빨간 차, 멋진 스포츠카 같은 걸 그려볼까요? 이 차를 가리킬 때 rotes Auto, 차가운 맥주, kaltes Bier, 시끄러운 학생들, die lauten Schüler, 큰 남자를 가리켜서 ein großer Mann 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철자들로 덧붙여진 형용사의 어미들이 어떤 변화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오늘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것으로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는 이 문장 안에서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돼요. 이 첫째는 동사의 뒤에서 보어 역할을 하고요. 주어가 어떻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의미를 보완해주죠. 두 번째가 바로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적 용법입니다. 첫 번째 형용사가 동사의 뒤에서 주격 보호 역할을 할 때는 동사 바로 뒤에서 그 의미를 완성하게 되죠. 여기 보시는 예시 Der Film ist interessant. 그 영화는 흥미롭다처럼요. 그녀는 예뻤다, 하늘이 파랗다, 아기가 귀엽다 등등 일상에서 많은 형용사의 보어적 활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에는 따로 어미가 붙지 않아요. 자, 두 번째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해당 명사를 꾸며줄 때 이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형용사의 어미가 붙어서 사용됩니다. Das ist ein interessanter Film. 그것은 흥미로운 영화다 라는 문장에서요. 흥미로운 영화라고 하는 영화를 꾸며주는 흥미로운 이 형용사의 뒤에는 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형용사가 어미 변화를 하는 건 명사 앞에서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일 때, 즉 명사 구에서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해당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하지만 명사 앞에는 늘상 그 명사의 성수격을 드러내주는 관사가 있죠. 예외적으로 물론 관사가 없이 쓰이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명사 앞에 있는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그것이 정관사냐 부정관사냐에 따라서 이 형용사 어미 변화의 규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형용사 어미 변화의 세 가지 규칙, 세 가지 다른 규칙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관사가 없을 때의 명사구, 해당 형용사는 강변화 원칙에 의해서 어미가 변합니다. 명사 앞에 정관사가 있다면 이때는 형용사 어미가 강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변하는 원칙에 의해서 약변화한다.
관사가 부정관사일 때는 강변화와 약변화의 원칙이 섞인 변화 원칙, 즉 혼합변화에 의해서 어미가 변화합니다. 정리하자면 관사가 없을 때 형용사는 강변화 원칙, 정관사가 있을 때 형용사는 약변화, 부정관사일 때의 형용사는 혼합변화의 원칙에 따라 그 어미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강하게 변한다는 그 이름 그대로 강변화는 앞에 관사가 없을 때 적용하는 규칙입니다. 여기 숨어있는 비밀은 형용사가 없는 관사의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관사의 격변화를 따라가 볼게요. 남성 1격부터 시작합니다. their, this, them, then. 여성 die, their, die. 중성 das, des, dem, das. 그리고 복수 die, their, then, die.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정관사의 꼬리가 그대로 형용사 어미로 달라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형용사가 명사 앞에 관사가 없을 때 이 관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변화는 있지만 예를 들어 남성의 이격에 großen Mannes. 자, 그러니까 their des의 자리에 des가 명사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an이 왔다든가, 중성도 마찬가지 이격에 das des 자리인데 그 des의 꼬리가 명사 뒤로 붙고 an이 형용사 말미에 있다든가. 자, 이런 아주 약간의 철자 변이가 일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정관사의 꼬리가 형용사 어미로 달라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형용사의 어미는 강하게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관사의 꼬리가 그대로 붙은 것이다. 라는 것이 형용사의 강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변화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약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약하게 변한다는 것은 철자가 에 아니면 an으로만 변한다는 걸 말합니다. 이때는 물론 명사 앞에 명사의 성수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정관사가 있을 때이고요. 자, 이럴 때는 남성의 1격, 여성의 1사격, 그리고 중성의 1사격은 에로 형용사 어미가 오고 나머지는 전부 an이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형용사 어미에 에가 오는 자리를 잘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관사 하면 생각하는 대표 관사들입니다. 남성의 their, 여성의 die, 중성의 das. 그 모양, 그 꼴이 그대로 있는 남성의 1격과 여성의 1사격, 중성의 1사격에는 에가 오고 나머지는 모두 an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혼합변화. 이름 그대로 강변화와 약변화가 혼합되어 있다는 변화입니다. 앞에 부정관사가 있을 때 형용사의 어미 변화는 이 혼합변화의 규칙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러면 약변화와 강변화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앞서서 공부했던 정관사의 약변화가 에로 변했던 자리 기억나시죠?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만 에로 변하고 나머지는 전부 an이었잖아요. 혼합 변화에서도 이 변화의 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이번에는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은 정관사의 꼬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강변화가 되고요.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기된 형용사 어미들은 앞서서 정관사의 an 자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시죠. 자, 그러니까 빨간색 자리,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은 강변화,
나머지 파란색으로 표기된 어미들은 약변화하고 있어서 강변화와 약변화가 혼합된 성질의 변화꼴이다 라는 의미에서 혼합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 어미변화의 세 가지 규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명사 앞에 관사가 없을 땐 형용사가 마치 그 관사의 역할을 대신이라도 해주려는 것처럼 관사 꼬리를 그대로 받습니다. 이런 변화를 강변화라고 하죠. 예시에서 보면 großer Vater, der, schöne Mutter, die Mutter, kleines Kind, das Kind, viele Leute, die Leute. 관사의 어미가 그대로 붙는 것을 볼 수 있죠. 약변화는 명사 앞에 정관사가 있을 때 적용합니다. 정관사는 명사의 성수격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가 에 아니면 엔으로 약하게 변화합니다. 어디가 에인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은 에고 나머지는 모두 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변화가 혼합된 형태, 혼합변화입니다. 명사 앞에 부정관사가 있을 때는 앞에서 보았던 약변화에서 에로 변했던 자리,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은 강변화, 정관사의 꼬리가 그대로 붙고요. 나머지 엔으로 변했던 건 변함없이 유지합니다. 이렇게 강변화와 약변화가 혼합되어 있는 변화를 혼합변화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내용을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해 볼게요. 아래 두 문장을 각각 명사 구로 만들어 보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Das Buch ist dick. 이 책은 두껍다 라고 하는 여기서의 dick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이 동사 뒤에 보어로 쓰인 수로적 용법이죠. 이럴 때 형용사는 어미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명사 앞에 비어있는 칸에 이 두꺼운 책이라고 하는 의미의 명사구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니까요. 이때는 형용사 뒤에 어미 변화를 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공부했던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어떤 규칙을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야겠죠. 그때는 앞에 관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어떤 관사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첫 번째는 아인, 부정관사가 왔어요. 그러면 혼합변화죠. 중성 혼합변화 1격이니까 das. 네, das의 철자 변이가 에가 와서 das. 그래서 ein dickes Buch 라고 와야겠죠. 두 번째는 정관사가 왔네요. 그러면 약변화를 해줘야 됩니다. 약변화, 그리고 관사의 형태가 das. 정관사의 대표격, 중성 대표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럴 땐 뭐였죠? 에 아니면 엔이었던 중에서 에라는 어미가 오죠. 자, 그래서 형용사 dick 다음에 dicke Buch 붙여서 das dicke Buch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Buch 앞에 관사가 없을 때는 강변화하게 됩니다. 강변화는 정관사의 꼬리가 그대로 붙게 되죠. 자, das의 꼬리 des, as가 아니라 s로 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dickes Buch. 다시 한번 빈칸에 넣어서 읽어보면 ein dickes Buch, das dicke Buch, dickes Buch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der Tisch ist schwarz. 그 테이블은 검정색이다. 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 이 검정색 테이블로 문장을 명사 구로 바꿔볼 거예요. 자, 이때 아인이 있는 부정관사 혼합변화 와야죠. 그러면 대하니까 남성 1격의 어미 에가 그대로 오겠죠. ein schwarzer Tisch가 되겠고요. 정관사가 있는 대어 다음에는 에 아니면 엔에 뭐가 온다? 때야. 자, 대표격 관사 그대로 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에가 와야겠죠. 그래서 der schwarze Tisch. 그래서 마지막으로
관사가 없는 강변화 적용에서는 강변화, 정관사 꼬리가 그대로 오게 되는 schwarzer Tisch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Ein schwarzer Tisch, der schwarze Tisch, schwarzer Tisch가 되겠죠. 그럼 이어서 연습해 볼게요. Die Frau ist schön 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그 여자는 예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을 명사구로 만들면 예쁜 여자라는 의미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각각 부정관사, 정관사, 그리고 관사 없는 경우에 형용사의 어미 변화를 찾아봐야 합니다. 아인에 부정관사가 와 있으면 이때는 혼합변화. 혼합변화는 남성, 여성, 중성의 일사격이 강변화입니다. 여기서 아인의 프라우 이 자리는 강변화해서 정관사 꼬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되죠. 정관사 꼬리 DE가 와서 schöne Frau, eine schöne Frau. 다음은 정관사 D 다음에 약변화 해야겠죠. 약변화는 에 아니면 en. 어디가 에다? 대표관사 D, der, die, das. 여기가 그러네요. 그러면 에가 와야죠. 그래서 schöne 에가 붙었습니다. Die schöne Frau. 마지막 관사 없을 때는 무조건 관사 꼬리가 붙는다. Die Frau의 관사 D가 붙어서 schöne Frau. 정리하면 eine schöne Frau, die schöne Frau, schöne Frau가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은 주어가 복수형이네요. Die Blumen sind gelb. 그 꽃들은 노랗다. 자, 여러분. 복수형 명사 앞에 부정관사 아인이나 아이네가 올 수 있나요? 아니죠. 부정관사 아인이나 아이네는 그 의미상 이미 하나의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형에선 부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관사 없는 강변화는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정관사가 있는 약변화와 관사가 없는 강변화 이 두 가지 적용에 의해서 명사구를 만들어 줄게요. 약변화 정관사 있을 때 적용합니다. D. 그런데 복수형이잖아요. 이 복수형은 에 아니면 에 n으로 변했던 남성의 일격, 여성 중성의 일사격을 뺀 나머진 전부 n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복수형에도 에 n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die gelben Blumen 이 되고요. 마지막 Blumen 앞에는 복수형인 복수형 강변화 에 gelbe Blumen이 오겠죠. die, der, den, die의 복수형 정관사 d가 마지막 꼬리로 붙어서 gelbe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규칙에 의해 변화하는 형용사 어미가 문장 안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건데요. 예문 읽어볼게요. Der Schreibtisch ist praktisch. 그 책상은 편리하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편리한 책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각각 다른 문장 안에 이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삼격 또는 이격으로 적용되면서 형용사 어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칸에는 각각 형용사 praktisch가 경우에 맞는 어미와 함께 채워져야겠죠. 첫 번째 문장 Ein Schreibtisch liegt im Büro. 책상 하나가 사무실에 놓여져 있다 라는 문장에서 책상 하나가 놓여져 있다. 이때 이 ein 다음에 있는 명사구는 ein이 이끄는 명사구는 주격이죠. 일격입니다. 자, 그러니까 ein 다음에 와야 하는 혼합 변화의 이 남성 일격이 어떻게 어미 변화하느냐죠. 혼합 변화의 남성 der. 혼합 변화는 뭐였죠? 남성의 일격,
여성 중성의 일사격은 강변화. 이 강변화라는 건 정관사 꼬리를 그대로 받는 것. 그러니까 정관사 꼬리 der 그대로 받아야겠죠. Ein praktischer Schreibtisch liegt im Büro.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장은요. Ich wollte genau den Schreibtisch kaufen. 난 바로 그 책상을 사려고 했어. 근데 바로 그 편리한 책상, 이 편리한 또는 이제 뭐 실용적인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편리한 praktisch가 어떻게 형용사 어미 변화와 함께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될까요? 자, den 정관사 사격이 이끌고 있는 명사구입니다. 정관사 사격 어때요? 정관사는 약변화. 약변화는 어땠죠? 에 아니면 n으로 변했죠.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은 에, 나머지는 전부 en. 자,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den, 남성 사격, en이 와야겠죠. 자, 그래서 완성하면 Ich wollte genau den praktischen Schreibtisch kaufen. 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Mit dem Schreibtisch kann man besser arbeiten. 자, 이 책상에서는 또는 이 책상과 함께라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mit이 이끄는, mit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끄는 이 전치사구는 3격이 와야 하잖아요. mit이 3격을 이끌어야 하는 전치사이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관사 dem, 약변화 3격, 우리 어때요? 약변화 에 아니면 en. 어디가 에다? 남성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은 에. 나머지는 전부 en. 그러면 답이 나왔죠. Mit dem praktischen Schreibtisch kann man besser arbeiten. Mit dem praktischen Schreibtisch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이죠. Ich bin der Besitzer des Schreibtisches. 자, des가 이끄는 2격 소유격 문장입니다. 역시 des는 정관사 약변화예요. 정관사 약변화는 에 아니면 en 어디가 에다? 남성의 1격, 여성 중성의 1사격, 남성의 2격은 en입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는 형용사를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면 Ich bin der Besitzer des praktischen Schreibtische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형용사 어미 변화는 그 변화의 규칙을 잘 이해하면 암기할 것이 사실 그닥 많진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의 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형용사 어미 변화의 이 세 가지 규칙에 맞게 이 문장 안에서 빠르게 형용사 어미 변화를 적용시켜서 말하고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형용사 어미 변화 여기까지였습니다.